안녕하십니까. 비트윈 스페이스의 오한우 소장입니다. 김종원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비트윈 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저희 둘 김정원, 오한우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고요. 저희가 7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어린 그 시골에 자연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함께 보냈고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 관계가 잘 유지돼서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을 전공을 하고 또 현재 같은 모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창하게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있으면서 느꼈었던 것들은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자연의 변화가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변화보다 컸다라고 많이 어른이 돼 보니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연이 변화했었던 환경들을 저희는 보면서 자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변화에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 지금 도심 안에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양한 변화의 관점으로 저희의 고정관념 없이 시도를 하고자 하는 거가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목적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더 첨부하면 시골이라는 환경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환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도, 관습, 통념 이런 것들의 구애가 덜 받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했던 것 같아요. 사고하는 방법이. 만약에 우리가 도시 제도 속에서 교육의 같은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유연성과 변화에 순응하는 또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졌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환경이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유연하게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비트윈 스페이스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이전에 작은 스튜디오 회사를 함께 근무를 했었고요. 같이 열심히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업무를 마치고 늦은 심야에 술자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나중에 같이 회사를 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논하면서 술자리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저희 둘이 고향 친구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또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비트윈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중의적인 뜻입니다. 비트윈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전에는 없고요. 사이라는 어떤 의미 그리고 비트윈, 빗윈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주 좋은 이름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비트윈 스페이스라는 이름이 만들어져서 둘이 함께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비트윈 스페이스 현재는 어느덧 둘이 시작해서 약 36명의 인원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대형 복합 유통 공간이나 또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나 또 브랜드 매뉴얼 디자인 등 이런 다양한 유통 공간들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이제 그런 기업들의 최적화된 어떤 공간 경험 디자인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나 또 NFT나 블록체인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들어도 잘 공감이 안 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자. 그게 아마 그 가상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고요. 다만 가상세계를 너무 현실화한다면 그것도 흥미나 고객들,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런 가상세계지만 현실 기반으로 동질감을 주되 그 접점,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접점에서 조금 더 이상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공간을 만들면 재미있겠다. 이런 의지가 생겨서 이프렉스를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환경을, 유통 환경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질적인 클라이언트가 있고
소비자의 관점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 되는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공간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고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건데 건축까지도 리얼하게 가능하다라는 업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스텔시와 함께 한다고 하면 저희가 꿈꾸던 디자인 언어를 집대성한 세계관을 반영한 백화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면 저희의 사고는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좋은 예시가 만들어질 거고 이 예시를 통해서 저희는 좀 더 적극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유통 환경을 좀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지금은 조금 더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경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사고를 좀 더 유연하게 연결하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스텔시라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처음에 이 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항상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것들을 별로 부담 없이 그런 것들을 좀 선행했던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안주 이거를 유지했을 때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지금 현재 버전에는 없는 거지만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 시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늘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탈피 그리고 두렵지만 미래의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이 스텔시라는 프로젝트를 처음에 잘 모르지만 의식은 되거든요. 이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변화할 거라는 거가 예상이 되고 그려지는데 그거를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겠다. 먼저 낯설지만 뛰어가 보자 그 안의 세상으로 이런 내면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백화점이라고 하면 그 안에 수많은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영복을 샀으면 바로 옆에서 수영을 해보는 경험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영복을 사고 직접 수영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수평적인 어떤 브랜드의 그 카테고리 구분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스텔시의 백화점은 수직적으로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브랜드에서 구매한 것들을 바로 옆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보고 보여짐으로써 호기심이 자극되고 여러 다층 간의 경험들이 서로 보여짐으로써 브랜드의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거기서 어떻게 즐겁게 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되게 이번에 실험적으로 시도하게 됐고 그게 공간적으로 가장 큰 특징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재미있게 했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꼭 여기에서 표현해보고 싶은 거를 시작할 때 정했는데 한국적인 거였습니다. 한국적인 전통성을 미래 공간, 가상세계에 넣고 싶다. 근데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시각적 한국성이 아니고요. 어떤 그 한국적인 관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되게 미래적이고 가상의 어떤 퓨처리즘하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같이 저희가 경복궁도 가서 경험도 하고 그런 한국적인 거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 저희가 관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외부와 내부의 관계, 그리고 브랜드와 사용자 간의 관계, 그리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관계에서도 그 접점에서 아까 우리 김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가 브랜드를 경험하는 관계, 그리고 보통 현실에서 수평적으로 카테고리 나열해서의 쇼핑하는 경험을 수직적인 경험 공간을 극대화하면서 보이고 보여지고 내가 의식하고 의식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 공간에서는 그게 자연과 병치되는 구조, 안과 밖의 경계에 대해서의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런 환경을 좀 담아보고 싶은 의지도 있어서 저희 한국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 언어를 그렇게 관계 설정을 통해서 표현을 좀 더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해본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기술의 발전과 또 환경의 변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지금 변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있고 갑자기 추위도 경험하는 것처럼 아무리 디자인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환경이 무너지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메가 트렌드로 변화를 할 건데 한국의 시장 상황이나 한국의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적응하면서 변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보다 인본적인 그냥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자연에서 유의안을 받고 숲에도 가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힐링을 받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라이프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오프라인 프로젝트에서도 장소성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요. 숲에서의 심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객들에게 힐링을 주고자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의 삶으로 기반으로 해서 바라본다고 하면 가장 안정감이 들고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가 결국은 궁극에 통하는 어떤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고 있고 그거를 스텔시에도 그 프로젝트 안에도 반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나 예상 이런 것들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사실 예측할 수도 없고요. 또 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고 불확실하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밖에 사실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요즘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둘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메타버스의 프로젝트를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뭐 AI나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걸로 인해서 세상들이 온라인 디지털화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는 우리 삶에 깊숙하게 적용이 되면서 영향을 끼치고 이게 이제 많은 사회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킨십, 터치 포인트, 감정의 교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속에서는 그걸 사실 느낄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점점 그런 인간의 감정과 감성 교류 또는 그런 스킨십 교감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물론 시대 변화에 맞는 이런 디지털 기반의 기술 변화에 대한 어떤 학습은 꾸준하게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이런 사라지지 않는 가치에 대한 거를 잃지 않고 이것도 또한 같이 함께 오프라인에서 생존하고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가 함께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화에 맞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인간 본연의 문인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변화하고 생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웰컴 투 슬래시 올라.